안녕하세요. 시가마 청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유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인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는 방법은 현재에 충실하는 거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하게 사는 것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언제나 고독하고 위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유를 박탈하기를 원하고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자유를 원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왜? 인간은 분리불안이 있고 어떤 공동체에서 소속되지 못하고 해체되는 느낌, 소외되는 느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안전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소속의식을 언제나 받고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절대 자유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원하는 자는 언제나 고독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그 주제가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안전을 원한다. 그러면 어떤 거에 소속되고 자기 자유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상이. 자유로운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조직사회나 사회에 살다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나의 자유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렇게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망을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밑에가 기본적인 생존 욕구죠. 먹고 섹스하고 번식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이 됩니다. 마지막은 자아 실현입니다.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죠. 내가 표출하고 싶은 것을 표출하는 겁니다. 즉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직업이 있죠. 예술가들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추상적인 거든 보편적인 거든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현상을 통해서 표출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위대하고 어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신의 영역에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유의 의지. 제가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영화 이름이 탈주입니다. 탈주. 이게 북한 병사 한 명이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서 목숨 걸고 탈주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굉장히 감명 있게 보았습니다. 거기서 제 기억에 남는 대사가 딱 2마디입니다. 하나는 구교환이라는 북한군 장교죠. 엘리트 장교. 그 밑에서 운전수 역할을 하던 그 병사가 이재훈입니다. 이재훈이 탈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쫄병이 탈출하는 거죠. 북한 엘리트는 탈출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의 세상이니까. 거기서 구교환이 자기의 친구이자 자기의 부하인 이재훈이가 탈출을 계획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 왜 자꾸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하냐? 너 거기 가봤자 별거 없다. 거기 간다 해서 뭐 거기가 지상낙원인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구교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인생을 운명을 네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너의 인생을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억압되고 독재주의, 전체주의 시각입니다. 이게 지금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재훈이가 하는 말이 명대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한국을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언제나 성공한다는 걸 보장할 수는 없다. 실패할 수도 있겠지. 낙오의 맛을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즉 내가 망하더라도 다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냐. 그게 얼마나 멋있냐.
이게 이 명대사 이거 저는 이게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에 충실하면 된다. 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직장을 다니는 특히 중년 남성들이 내가 나이 50, 60이 돼서 조기 퇴직을 당하거나 나이 70이 돼서 벌어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같이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도 아니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알지만 미국은 그 세금만 충실히 내면요 나중에 은퇴할 때 65세가 은퇴입니다. 뭐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미국은 그 사회보장제가 나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충실히 낸 거로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인네가 되면은 부자가 됩니다. 자기가 한 30년간 한 직장에서 열심히 뭐 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세금 내고 산 게 있으면 그 집도 한 30년 몰개지 빚도 갚고 집 렌트도 더 이상 낼 필요도 없고 한 달에 돈이 한국 돈으로 한 3, 400, 4, 500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좋은 나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죠. 의료보험 제도가 안 좋다, 뭐 어쩌다. 그래도 의료보험 제도가 안 좋긴 한데요. 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사람, 특히 중장년에 있는 남자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벌어먹을 거리가 없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많은 국민연금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보험 제도도 신청하고 그렇게 나름 미래를 계획해서 살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대사에서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저는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고 어떤 안정을 가져다 주고 용기가 생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무엇이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것을 저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북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남한테 의존하기 시작하면 자유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공짜 좋아하는 건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을 다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제가 남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하지만 이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에게 많은 선택관이 있고 한국은 나름 경제가 부유한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길을 찾아간다면 젊었을 때 크게 돈을 벌 수도 있고 평생 돈에 대해서 걱정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본인이 본인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죠. 남이 내 운명을 개척해 주길, 남이 나의 운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존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삶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도전하는 의식, 뭐라도 나는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미래 불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상상은 현실로 표명화될 확률은 1%밖에 안 됩니다. 내가 나이 60, 70이 돼서 너무 비참해지고 가난해지고 완전히 그냥 초라해지게
나의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 상상이 현실로 될 확률은 1%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개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것을 걱정하죠. 그러나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좋지 않다. 그리고 사실 밖에 나가면 노인 빈곤율은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 최고로 높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의지는 중요하고 국가가 이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들을 믿지 마세요. 미국의 유명한 자연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는 시민 불복종론이라는 책을 쓴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스승이 에머슨이라는 위대한 시인이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죠.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이다. 그리고 세금을 조금 걷는 정부가 좋은 정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즉, 그 사람이 보는 정부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개는 부정적이고 나쁜 데만 쓰인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그들이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작용과 부조리와 어떤 잘못된 역기능들이 있죠. 좋아하죠?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유의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개척하는 겁니다. 나의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나는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겠다.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올바르고 건전한 국민의 정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요, 미국에 살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창의적인 걸 좋아하고 개발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허청은 어마어마하게 바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특허가 매년 그들이 일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특허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게 미국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들은 의존하는 걸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 근본적으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의 50%가 중퇴예요. 중퇴. 왜 중퇴냐? 공부가 힘들어서 중퇴가 아니에요. 이미 거대 그룹에서 스카웃을 해가든지 대부분은 창업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도 하버드 대학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대학교 중퇴잖아요. 마크 주크버그도 하버드 대 중퇴입니다. 다 창업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 같이 위대한 대학 갈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학교도 갈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나름 우수한 대학을 나왔다고 하지만 대학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언제나 골똘히 노력하고 집중하고 뭔가 나의 인생을 멋있고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욕망과 야망이 있다면 절대 남 밑에서 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한 달에 주는 그 조그만 월급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꾸지 마세요. 근다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뛰쳐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창업을 자꾸 하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어떤 운명을 개발해 나가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번성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직업이 없어요? 직업을 만들어주세요.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꾸 의존성을 가지다 보면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합니다. 믿지만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시그마 천공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생은 위험하게 사십시오. 그게 남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나를 위해서 최적의 삶을 당당하게 모험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분이 알아서 찾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